건강보험료를 95만 7천 원을 내시는 거를 22만 4,510원 이렇게 확 낮출 수가 있죠. 이게 제가 드리는 제안입니다. 와. 제가 주택을 구매하는데 돈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장인어른께 좀 돈을 빌렸습니다. 증여는 아니고 이제 빌려주시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금액이 얼마나 되죠? 6억 정도인데 네. 전파도님 유튜브를 봤더니 이자를 지급을 해야 증여로 간주가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네, 하셔가지고 이자 지급은 이미 준비를 했고 여기까지는 이제 자문을 받았는데 혹시 제가 또 준비해야 될 사항이 있을까 해가지고 이렇게 아카데미로 찾아왔습니다. 네, 저는 일단 그 건강보험료가 조금 이제 걱정이 돼요. 사실 장인 어른이 지역 가입자셔가지고 좀 건강보험료가 꽤 나옵니다. 근데 혹시 그 이자 소득이 추가가 되면 건보료가 또 올라갈까 해서 또 이렇게 여쭤보려고 또 나온 것도 있습니다. 예, 제가 요거를 한번 그림으로 이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현재 이제 장인 장모님 두 분 다 이제 지역가입주시고요. 이분 두 분이 저한테 살짝 먼저 말씀해 주시기를 재산세 과세 표준으로 한 12억 정도 되는 집에, 네네네네. 그러니까 뭐 실제로는 이거 더 나가지만 과세 표준 한 12억 정도 되는 집에 살고 계시고 장인어른이 한 달에 800만 원 정도 네네네. 이제 사업소득이 발생한다고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근로소득으로 가능은 하시다고 했는데 3.3%로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고 해당하는 이제 사업주도 4대 보험 때문에 부담이 돼서 그런지 3.3%를 원해서서 현재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고로 이제 버시는 게 월에 한 800만 원 정도 버시긴 하지만 한 사업장이 아니고요. 몇 군데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단기 근로로 돈을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장인어른의 요 상태에서 건보료가 아마 제 생각엔 꽤 나올 것 같아요. 네. 제가 요걸 한번 이제 추정을 해 보겠습니다. 네. 요걸 추정을 해 보면은 네. 일단은 지역 가입자는 네. 건강보험료가 재산에도 부과가 돼요. 네. 다른 부동산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네. 살고 거주하고 계신 집은 네. 말씀해 주셨으니까 네. 여기서만 건보료가 한 달에 22만 7천. 네. 그러니까 이거 소득이 없어도 재산에서 나오는 건보료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소득은 3.3%라고 해서 요 9,600만 원에 네. 3.3% 세금을 내긴 내지만 이게 종합소득세 3.3 원천징수 개념이고요. 네. 실제적으로는 여기서 얼만큼 처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네. 제 생각에는 여기서 많이 될 것 같진 않아요. 네. 워낙 소득 자체가 높으시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여기서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대충 직업은 아니까 네. 아마 요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합하면은 요 79만 4,560원이 요 제 계산상으로는 나옵니다. 80에서 90만 원 정도 나오신다고 얘기를 듣긴 했어요. 그래서 전파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딱 이 정도 계산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문제는 6억을 장인어른께 이제 빌려 주시고 네. 이자를 받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 이자 소득 네. 당좌 이자율이 지금 4.6%거든요. 네네네. 4.6%면은 2,760만 원이에요. 요 2,760만 원에 소득이 발생하죠? 네. 그럼 요거 소득세 내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는 이제 세무사님들이 잘 해주시고요. 네. 소득에 대해서 네. 건보료가 붙는 거는 이제 생각을 잘 못하죠. 네. 요 건보료가 네. 지역가입자는 여기 다 전액 합산이 되거든요. 여기 7.09%가 나와요. 네. 그래서 여기에 16만 3천 원 정도가 나와서 네. 요 두 개를 합하면은 그러니까 네. 지금 79만 80만 원 내고 계시는데 네. 장인어른한테서 6억을 받고 네. 빌려서 이 집을 구매를 하는 순간 장인어른 건보료는 네. 95만 7천 원 더 뜁니다. 네. 와, 이거 계산을 보니까 저희가 이제 돈을 빌린 것도 죄송한데 건보료까지 이렇게 부담이 되니까 더 죄송스럽네요. 이거 좀 해결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좋은 방법은 네. 이거 한 20만 원대로 낮출 수 있거든요. 20만 원이요? 예, 이거 네. 20만 원 낮출 수 있는데 네. 이게 우선 장인어른을 좀 설득을 좀 시켜드려야 돼요. 왜냐면 이거 예로 네. 장인어른을 설득하셔서 직장 가입자가 얼마나 좋은지 네. 그래서 근로자로 들어가는 게 얼마나 좋고 세금도 혜택이 많은지를 네. 보여드릴 텐데요. 네. 설명을 드려보면 주신 정보로 좀 네. 공부를 했을 때 저는 이제 이 정도 금액까지 가능하다고 봤어요. 네. 이게 왜 어떻게 이 금액까지 가능하다고 봤냐면은 네. 우선은 지역가입자라는 거에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지역가입자는 기본적으로
건강보험의 어떤 그 소득과 재산을 네. 합산을 해요. 합산을 하는데 여기에는 지역가입자의 가족의 모든 소득과 자산을 다 합산을 합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직장가입자가 될 경우에 장인어른이 만약에 직장가입자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역가입자만 적용되는 재산이 빠지고요. 네. 그리고 여기 또 2천만 원이 또 공제가 되는 게 있고요. 네. 장모님이 피부양자 요건을 만족하게 되면은 장모님의 소득과 자산은 또 합산되지가 않고요. 그래서 건보료가 이 정도 금액이 나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직장 가입자가 건보료가 왜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지 궁금하네요. 직장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만약에 어떤 가정의 아빠가 네. 건물을 갖고 있어요. 네. 건물을 갖고 있고요. 요 자기 거주하고 있는 집이 있겠죠. 네. 이 집에서 네. 임대소득이 발생하겠죠. 네. 이 임대소득이 네. 다 합산이 됩니다. 제가 아까 합산이 된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는 임대료와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집, 내가 소유하고 있는 투자 자산이 다 합산이 돼서 네. 건강보험료가 많이 나오겠죠. 네. 여기에 또 가족들이 만약에 일정한 소득과 자산이 있을 경우에 네. 지역가입자는 요게 감액되는 것 없이 다 합산이 돼요. 그래서 건강보험료를 굉장히 많이 낼 수밖에 없죠. 네. 반면 내가 법인을 세워서, 네. 그러니까 이게 꼭 지금 장인어른이 법인을 세우라는 얘기는 아닌데 직장가입자, 법인을 세워서 이제 직장가입자가 될 경우에 네. 직장가입자 되는 게 지금 중요하니까요. 네. 이게 내가 빌딩을 법인이 소유하고 있으면 임대료가 법인으로 들어오고 네. 나는 여기서 내가 쓸 돈을 쓰고 난 후에 네. 내가 정말 개인적으로 필요한 돈만 네. 급여로 살짝 조금 가져옵니다. 그러면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네. 요 급여가 기준이 되거든요. 네. 그럼 나머지는 2천만 원 초과시에만 발생하니까 요걸 이제 2천만 원 미만으로 네. 줄여지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장인어른한테서 빌린 6억에 대한 이자를 네. 2천만 원 이하로 분산을 시키고 네. 그 외에 다른 소득도 또 이렇게 낮출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렇게 하게 되고 이제 장모님이죠. 장모님의 어떤 소득과 재산 요건도 피부양자 요건이 만족된다면은 건보료를 내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건강보험료를 피부양자를 만족하게 되면 이제 한 푼도 안 나오고요. 네.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빠지죠. 오로지 급여에 대해서만 나오니까요. 네. 그래서 건강보험료가 20만 원대로 확 낮춰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저희가 직장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소득을 기준으로 하되 가지고 있는 그 재산에 대해서는 포함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네. 지역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재산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런 과세에 대한 부피가 크다. 네. 그렇게 알아들으면 될까요? 그리고 가족이 다 합산됩니다. 아, 가족이 합산된다. 근데 반면 직장가입자는 네. 피부양자 요건만 만족하면은 합산이 되지 않아요. 다 배제돼요. 자산도 배제되고 네. 가족도 배제되고 네. 내 소득도 2천만 원이 또 배제가 돼요. 아, 그러니까 이제 직장가입자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좋죠. 지역가입자에 대해서 네. 그 지금 지역가입자 되게 많이 나오고 계시잖아요, 장인어른이. 예, 맞습니다. 지역가입자가 지금 왜 많이 나오는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아까 소득과 재산이 합산된다 그랬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건강보험료 원문을 보면은 이렇게 이제 좀 표로 이게 복잡하게 돼 있는데 네. 이거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반면 재산 같은 경우는 좀 복잡해요. 얼핏 보기에 지역가입자 가족 모든 자산을 다 합한 금액을 네. 여기에 합한 금액이 있고 그 금액에 해당되는 점수를 네. 1점당 208.4원을 곱해서 네. 그 보험료를 지역가입자에게 부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동산만 지금 요거는 요 소득과 재산을 합한 거잖아요. 네. 소득을 고려하지 않고 소득을 0으로 놓고요. 네. 재산만 놓고 봤을 때 이 네. 재산이 얼만큼 되느냐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과되는 거를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요. 자산이 지금 12억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소득이 0인 상태로 봤을 때 네. 건강보험료가 제가 아까 20만 원 좀 넘는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 정도에 해당이 돼요. 네. 그래서 생각만큼 사실 재산이 이게 많이 차지하지는 않아요. 그 재산보다는 오히려 소득이 줄일 수 있는 요건이 좀 많아요. 장인어른 같은 경우에. 네. 근데 지역가입자는 네. 그냥 요 소득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되게 심플하게 매겨요. 그러니까 소득이 네. 1년에 336만 원 미만까지는 건강보험료를 19,780원을 그냥 과세를 하고요. 네. 요 금액이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7.09%를 더합니다. 네. 가족의 합산을 다 합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소득이란 게 다 합하는 거라고. 되게 지역가입자 입장에서는 되게 간단한데
직장 가입자는 여기서 뺄 수 있는 게 또 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요 소득에 대해서 네. 좀 면밀하게 좀 들어가 보면은 네. 국민건강보험법 71조의 소득 월액에 대해서 정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소득 월액의 정의는 연간 보수 외 소득, 급여 이외의 소득이 어느 일정 금액까지는 제가 봐준다 그랬잖아요. 네. 지역가입자는 다 합하는 반면에 네. 그 금액이 대통령령에 나와 있고요. 네. 대통령령에 보면은 지금 현재는 2천만 원이에요. 이게 몇 년 전까지는 3,400이었다가 2천만 원을 줄였고 네. 이것도 또 더 줄인다는 뭐 소문은 도는데 아직까지는 이 2천만 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요 소득에 대해서도 빼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빼주는 게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은 여기 보건복지법 44조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선은 소득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이자와 배당 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이자와 배당 소득이 990만 원이면은 네. 이거는 소득을 그냥 0원으로 봐요. 근데 내가 1,000만 원을 넘게 되면은 네. 1,001만 원이 되는 순간 국세청에서 통보를 해요. 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은 네. 990만 원일 때는 이자소득, 배당, 금융소득이 없다라고 보다가 네. 1,001만 원이 되면 이 소득이 이제 드디어 합산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네. 44조에 보면은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자, 배당, 사업, 기타 소득은 전액을 간주하는데요. 네. 근로나 연금소득은 네. 50%를 또 깎아줍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근로소득은 내가 되게 고생을 해서 번 돈이잖아요. 네. 그래서 국가에서 이거를 다 소득으로 보지 않고 절반을 또 깎아주고 이게 70% 깎아주는 것에서 50%로 바뀌었고요. 네. 연금은 왜 들어가느냐? 연금이란 게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에서 내가 연금을 넣은 거잖아요. 네. 이 연금소득도 우리가 알고 보면 이거 혜택이 되게 많아요. 여러 가지 공제도 되게 많이 되고요. 네. 건강보험도 50%나 이제 깎아주기 때문에 이게 생각만큼 연금으로 받아갔을 때의 혜택이 많은데 많은 분들이 이거를 잘 놓치고 그래서 이거를 종합적으로 보면은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50%만 반영하고요. 네. 그 외 소득은 100% 반영하되 이자와 배당 소득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이거를 합한 금액에서 대통령으로 정한 금액이 2천만 원을 뺀 게 소득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그 장인어른 건보료가 그렇게 높게 나온 게 그런 이유였군요. 그러면 전파소년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20만 원대를 그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 알려주세요.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방법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요 79만 4천, 그러니까 80만 원 정도 내신다고 했고요. 요 6억은 이제 필요하신 금액이니까 요거는 어쨌든 넣어야 되는데, 네. 저는 일단 장인 장모님의 상황을 네. 이렇게만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장인어른이 일단은 어떤 법인에 네. 소속돼 있으면은 네. 괜찮은데, 지금 장인어른이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네. 어떠한 업종에서 네. 굉장히 네.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시고 네. 우리 회원님이 네. 어떤 법인을 세웠을 때 그 네. 법인에 네. 도움을 주실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지금 어차피 본인은 바쁘셔서 그 전념하기 힘드니까 그러면은 네. 본인의 어떤 그 법인에 네. 장인어른이 실제로 근무를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근무를 하시면은 직장 가입자가 되는 거죠. 급여는 네. 마음대로 들이시면 됩니다. 근데 뭐 다른 소득이 높으니까 네네네. 100만 원 정도만 좀 서운해 하실 수 있지만 네. 그러면 이제 100만 원에서 건강보험료가 한 35,450원이 붙어요. 그러면은 장인어른 직장 가입자, 네. 장모님은 피부양자 네. 요건이 일단 될 수가 있고요. 네. 그러면은 소득 월액에서 2천만 원까지는 된다고 했잖아요. 네. 여기서 일단 2천만 원이 빠집니다. 네. 그래서 이게 9,600만 원이 아니고 2천만 원을 뺀 7,600만 원에 네. 건보료가 붙으니까 이게 56만 7천 원에서 44만 9천 원을 일단은 이게 빠지고요. 네. 그리고 나서 장인어른이 직장 가입자가 되면은 재산이 빠지죠. 네. 그러면은 요 22만 7,360원도 빠지네. 빠집니다. 네. 그럼 건보료가 지금 요거 하나 남죠?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6억은 어쨌든 네. 빌려야 되는데 네. 저는 요런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장인어른이 네. 2억을 빌려주시고요. 네. 장모님한테 네. 장인어른이 네. 동의하실지 모르겠어요. 장모님한테 4억을 증여하시고요. 장인어른이 장모님이 네. 4억을 네. 사위한테 이렇게 빌려주시면은 네. 이거 이자 내야 됩니다. 네, 네, 네. 이자를 장인어른한테는 920만 원, 네. 장모님한테는 1,840만 원. 이게 지금 장모님이 직장가입자 피부양자가 되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은 2천만 원까지는 괜찮죠.
예, 네. 이렇게 하면은 장모님은 네. 여기엔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유지가 되니까 얘는 없어집니다. 장인 어른이 2,760만 원을 이자를 받을 때는 이거 그냥 전액 다 반영이 되는데 네. 일단 1,840만 원이 없어지고요. 네. 여기 920만 원이잖아요. 네. 아까 제가 1,000만 원 이하는 네. 건강보험료를 분리과세로 네, 했을 네, 네, 때 네. 카운터가 안 되죠. 안 된다. 다만 여기서도 조심하셔야 돼. 장인 어른이 네. 주식 투자를 잘 하셔서 다른 배당 소득이 네, 네. 아. 조금 넘어, 예를 들어 넘어. 배당이나 이자 소득이 80만 원 넘어가면은 그러면 이거 또 합산됩니다. 그래서 아, 네. 장인어른한테 당분간 금융소득은 네. 하지 마시게 하시고 네. 요 920만 원이 이자로 들어가면은 1,000만 원 언더니까 네. 그 건강보험공단으로 넘어가지 않아요. 그러면 얘도 없어지죠. 그러면은 이제 요거 하나 남죠. 네. 근데 얘도 어떻게 낮출 수 있냐면은 지금 장인어른께서 네. 3.3 사업소득으로 하시는데 네. 이게 지금 사실 가대보험 이슈 때문에 네. 그 고용하고 계신 분들 좀 꺼리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분명히 근로소득적인 측면이 있는데 네네. 법적으로 네. 일주일에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네. 4대보험 가입이 의무가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얘를 만약에 네. 제가 봤을 때 사업주가 동의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네. 나가는 비용은 동일해요. 사업소득으로 3.3을 처리하나 네. 근로소득을 처리하나 비용은 동일하고 네. 어쨌든 4대 보험 의무도 일주일에 15시간 미만 근로니까 네. 4대 보험 가입도 없고 네. 그러면은 이게 사업소득에서 근로소득으로 바뀌죠. 네. 근로소득으로 바뀌면은 여기 100분의 50으로 준다고 했잖아요. 아. 그러면은 얘가 44만 9천 원이 아니고 22만 4천. 요걸로 줄어요. 네. 그러니까 얘가 56만 7천에서 2천만 원 공제되면 44만 9천 원이 네, 되고 네, 네. 여기서 이게 근로소득으로 바뀌면서 요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장인어른은 네. 사위의 회사에서 받는 급여에 건강보험료 35,450원 네. 더하기 그 외에 이제 소득 월액 22만 4,510원 이렇게 하면은 건강보험료를 95만 7천 원을 내시는 거를 이렇게 확 낮출 수가 있죠. 이게 제가 드리는 제안입니다. 와. 만족하시는지요? 아, 네. 이대로만 되면 진짜 얼마를, 와, 뭐 월에 70만 원씩 아끼는 건데. 예. 이게 일단은 장모님 의견도 들어보시고 또 장모님 피부양자 요건도 되게 중요하니까 네. 나중에 기회 되시면은 네. 두 분 모시고 네. 저한테 찾아와 주시면 제가 조금 더 여기서 지금 주신 정보로는 제가 여기까지밖에 말씀 못 드리거든요. 네네네. 조금 더 자세한 정보는 네. 또 제가 추후에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